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7월은 지구가 태양에 500만 킬로미터 더 가까이 있는 1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 17도 더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북반구에는 남반구보다 육지가 더 많고 땅은 물보다 더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7월 북반구의 여름 동안 1월보다 더 많은 땅이 가열돼요. 그래서 비록 열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름철에 지구는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달이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더 커 보입니다. 이 현상은 달 착시라고 해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는 대기가 달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돋보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현상이 대기 때문이라면 달은 더 커 보이지 않고 더 작아 보일 거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달 착시가 사람들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달의 크기가 2배 이상 커졌다고 믿게 만들 수 있어요. 달이 하늘 높이 있을 때 우리는 달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각적 단서도 없어요. 하지만 지평선 근처에 있을 때 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달을 더 커 보이게 해요. 이것도 그 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 중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착시를 피하려면 허리를 굽혀 다리 사이로 달을 거꾸로 보면 됩니다. 금성에서의 하루는 1년보다 길어요. 금성이 자전하는데 243일이 걸리고 태양 주위를 완전히 도는 데는 225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약 500만 년 전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스스로 별을 쏘아 올렸고 지금 이 별은 다른 어떤 별보다 10배 더 빠른 속도로 은하수를 통과하고 있어요. 토성의 고리는 행성 크기에 비해 매우 얇습니다. 만약 1m 너비의 토성 모양이 있다면 고리는 면도날보다 10,000배 더 얇을 거예요. 수성은 몇십억 년 되었습니다. 2016년 과학자들은 수성의 표면에서 그 행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상현상을 발견했어요. 추가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수성이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구와 달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요. 이것은 달 중력 때문이에요. 달은 지구의 바다에 조수를 만듭니다. 조수는 달을 당기고 달의 속도를 높여요. 이것은 달을 더 높은 궤도로 이동시켜요. 선사시대의 달은 지금보다 지구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 다행히도 달을 잃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달이 더 멀리 움직일수록 중력은 더 약해집니다. 그것은 조만간 지구가 강력한 힘으로 달을 밀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2017년에 발견된 켈트 9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다음에 찌는 듯한 여름 더위에 대해 불평하고 싶어지거든 그곳의 온도는 4315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은 이 행성이 켈트 9라고 불리는 별에 매우 가깝게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태양보다 훨씬 뜨겁고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별이 언젠가 강렬한 열로 행성 전체를 증발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태양열 찜질방 같은 거죠. 지구상의 모든 것과 사람들이 망원경과 다른 기구의 도움으로 우주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정상적인 물질이에요.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물질은 우주의 5% 미만을 차지합니다. 우주의 거의 4분의 3은 암흑 에너지예요.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전에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존재조차 몰랐을 거예요. 우주의 팽창은 오히려 가속되고 있어요. 그것은 중력에 대항하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힘이 있는 게 틀림없다는 의미죠.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냉간 용접은 동일한 금속의 두 조각이 우주에서 아무런 열 없이 쉽게 서로 결합되는 현상이에요. 약 7억 년 전 어떤 불가사의한 사건이 발생해서 금성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표면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성은 두꺼운 구름층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뜨거운 행성으로 보내진 탐사선은 금성이 불을 뿜는 화산, 거대한 산, 수많은 분화구, 그리고 거대한 용암 평야로 뒤덮여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행성의 온도는 너무 높아서 납을 녹일 수 있어요. 그리고 대기압은 너무 거대해서 그 행성에 발을 디딜 정도로 무모한 모든 생물들을 순식간에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성의 대기는 썩은 달걀보다 더 나쁜 냄새가 나는 해로운 황산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명 높은 황산과 함께 금성 대기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 결과 낮은 대기와 금성의 표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 중 한 곳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작은 도시 크기이지만 질량은 태양의 약 1.4배예요.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이 죽고 그 중심핵이 스스로 붕괴할 때 생겨납니다. 중심핵은 모든 전자가 본질적으로 모두 으깨지고 중성자만 남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압박해요. 그래서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가 됩니다. 중성자별 물질 한 티스푼의 무게는 10억 톤에 달해요. 물론 중성자별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20억 배나 강하기 때문에 이 샘플을 구해서 지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거예요.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 행성은 점점 더 느리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금씩 말이죠. 100년마다 약 17mC의 속도로요. 그래서 지구가 하루 더 길어질 때까지는 1억 4천만 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또한 공룡이 존재했을 때 하루가 2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달 내부에는 활동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주변에는 공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십억 년 전 달 표면을 어지럽힌 충돌 분화구를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분화구의 시기를 조사하던 중 천문학자들은 달이 약 40억 년 전에 후기 운석 대충돌기를 겪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달의 대재앙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시기는 수억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소행성들이 지구, 수성, 화성, 금성과 충돌했어요. 가장 최근의 과학 이론은 금성이 무언가 잘못되기 전에 수십억 년 동안 쾌적하고 안정적인 기후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철저한 연구를 했고 금성 같은 세계의 가상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모델은 대부분의 역사 동안 금성의 액체 상태의 물로 된 바다, 적절한 온도, 안정된 지각판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실 금성은 생명이 시작되던 시기에 지구를 닮았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이런 발달 시기가 30억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추측해요. 토성은 적도에서 시속 1770km 이상의 속도의 바람이 부는 행성입니다. 또한 가장 두드러진 고리를 가진 행성이죠. 토성의 대기는 표면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은 더 높아지고 수소는 액체가 됩니다. 행성의 중심에 가까워지면 이 액화가스는 금속성 수소로 변해요. 목성과 마찬가지로 토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둘러싸여 있는 암석 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암석 물질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핵은 여전히 액체일 수 있어요. 인류는 60년 이상 우주를 탐험해왔고 그 노력은 확실히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 심지어 명왕성과 세레스의 외소 행성들까지도 탐사했어요. 대부분의 탐사는 1977년에 시작된 나사의 보이저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보이저 1호와 2호는 행성, 그 위성들, 그리고 행성들의 고리와 자기장의 독특한 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 쌍둥이 우주선은 계속해서 지구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고 보이저 1호는 현재 성간 우주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바라보면 하늘은 꽤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대규모 충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억 년 후 두 은하는 만나게 될 거고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별들은 뒤섞이고 별자리는 흩어질 거예요. 결국 이 두 거대한 은하가 합쳐져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겁니다. 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우리 태양과 지구는 살아남을 거라고 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은하가 합쳐지는 멋진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고 불길한 현상 중 하나예요. 별과 행성 전체를 집어삼켜 공간과 시간의 구조를 뒤흔들 수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의 고향인 지구가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에 휘말린다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는 종말 앞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어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홀은 운동장의 불량배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피해야 해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은 물론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탈출 고기회사 후딘이랑은 정반대네요. 눈 결정체처럼 모든 블랙홀은 고유해요. 각각의 블랙홀은 질량, 스핀,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바지처럼 다양한 크기로도 존재해요. 몸집이 작고 날씬하고 보통이고 허스키하거나 어쨌든 4가지 크기가 있어요. 가장 작은 블랙홀은 항성 질량 종류예요. 거대한 별이 힘을 다해 스스로 접힐 때 태어나는데 마치 블랙홀 세계의 치아와 같은 존재로 크기는 작지만 사나워요. 배고픈 강아지처럼 주변의 물질을 먹어 치우죠. 그리고 가장 작은 것조차도 우리 태양보다 3배나 더 거대해요. 다음은 이 우주 가족의 중간 자식들인 중간 질량 블랙홀입니다. 중질량 블랙홀은 너무 커서 붕괴된 별에서 탄생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여러 개의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질 때 생성될 수 있다고 믿죠. 은하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변 별을 삼킬 수는 있어요. 블랙홀에게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누가 은하를 지배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우주의 거대한 괴물 초질량 블랙홀입니다. 초질량 블랙홀은 우리 태양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질량을 가진 거대 천체예요. 호스트 은하의 성장과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이 블랙홀의 크기와 질량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우주의 무시무시한 공포는 극히 드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은 팩맨처럼 은하 전체를 삼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게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요? 글쎄요, 먼저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해요. 블랙홀의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보이지 않은 경계인 돌아올 수 없는 지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외부인에게 말이죠. 여러분이 블랙홀에 빠지고 있다면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블랙홀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마치 정지된 동영상처럼 시간이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면 꽤나 놀라운 광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중력으로 인해 주변의 빛이 구부러지고 왜곡돼서 일종의 펀하우스 거울 효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광자골이라고 알려진 블랙홀 주변의 빛의 후광이나 블랙홀의 극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 분출을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가도 큰 영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죠. 이 경계를 넘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돼요. 외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마치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한편 스파게티 조각처럼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중력이 너무 극명하게 달라서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당겨지기 때문인데 이 현상을 나타내는 스파게티화라는 과학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언제 링기니화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이제 블랙홀 안에 들어왔으니 특이점을 조준하고 있어요. 특이점은 모든 물질이 한 점으로 뭉쳐지는 무한한 밀도의 중심점이에요. 마치 코끼리를 작은 성냥갑에 넣으려는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한 작아질 때까지 뭉개져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라는 뜻이겠죠. 이 모든 것이 무섭게 들린다면 블랙홀이 전혀 드물지 않다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사실 우리 은하수를 포함한 모든 은하의 중심에 하나씩 존재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 봅시다.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로 접근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처음에는 멀리 있는 작은 점으로만 보여요.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중력이 주위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해요. 행성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소행성이 사라지고 해성이 수백만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파멸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지구에 도달하겠죠. 먼저 지구의 대기가 블랙홀 쪽으로 끌려가면서 거대한 폭풍우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물 자체가 중력에 의해 왜곡될 거예요. 바닷물이 기지개 켜듯 넓게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의 핵에서 녹은 철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돼요.
하지만 이제 블랙홀의 극심한 조성력이 이 운동을 방해해서 자기장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킬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행성의 지각과 멘틀이 떨어져 나가면서 대규모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인프라와 기술이 완전히 파괴되겠죠. 건물, 교량, 도로가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좋아요.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꽤 끔찍하죠?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보지도 못할 거예요. 블랙홀의 영향을 훨씬 더 일찍 느꼈을 테니까요. 다시 미래로 돌아와서 우리는 모든 것이 붕괴되기 전에 자기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날씨와 기후가 끔찍해지는 데다 극심한 방사선에 노출되기도 하겠죠. 이 감마선과 블랙홀의 열은 지구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자연과 작별 인사를 하세요. 적어도 불행은 동행을 좋아해요. 우리만 블랙홀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더 나쁘겠죠. 이 괴물이 태양계 전체를 삼킨다면 거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예요. 즉각적인 영향 중 하나는 소행성, 해성 및 기타 모든 천체의 궤도가 파괴되는 거예요. 행성들은 변형되고 늘어나기 시작해서 표면이 녹은 금속처럼 휘어질 거예요. 태양 자체도 영향을 받아 표면이 퍼티 덩어리처럼 뒤틀리게 될 거예요. 네, 그 모든 것이 상상하기조차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을 고르고 긴장을 푸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건 밝은 면이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지구가 블랙홀에 휩쓸릴 확률이 훨씬 더 적어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가이아 BH1이라고 불려요. 2022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약 1600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계에서 발견됐어요. 가이아 BH1은 우리 태양 질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항성 질량 블랙홀이에요. 그 자체로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지만 이 블랙홀의 발견은 이 우주 괴물의 행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가장 가까운 블랙홀조차도 1000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블랙홀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진 않아요. 은하수 중앙에 블랙홀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블랙홀이 결국 우리 은하 전체를 집어삼킬 거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타입이 아니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 은하 중앙에 있는 별은 궁수자리 A스타라고 불려요. 몇 년 전 인터넷을 떠돌던 흐릿한 사진에서 이 블랙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블랙홀은 실제로 매우 거대하며 마치 사랑에 빠진 두 중학생처럼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작은 콩 한쪽에 불과해요. 그래서 가까운 물체에만 영향을 미쳐요. 은하계의 천체들은 모두 너무 크고 너무 빨리 움직여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은 여전히 연구하기에 매력적인 물체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블랙홀의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블랙홀은 우리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더라도 우주의 놀라운 힘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예요. 이제 초콜릿의 놀라운 힘에 주목해볼까 싶네요.